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한국석유고요. 한국석유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석유에 대한 사업 부문을 살펴보게 된다면 한국석유는 아스팔트와 합성수지, 케미칼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제품에 대한 판매는 주요 종속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스팔트 부분은 한국석유공업과 합성수지 부분은 KP한석유와 케미칼 부분은 KP한석화학 코리안 페트롬 SD의 기타 부분은 효원사업과 신성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석유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 아스팔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석유에서 이 아스팔트 부분에서 주력 제품을 보게 된다면 주로 이제 도로 포장이나 어떤 교량 건설용 아스팔트나 이제 관광용 아스팔트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속회사를 통해서 어떤 페인트 용제나 노면용 도료, 건축용 방수제, 단열재나 어떤 접착제 등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도로 포장이나 어떤 이제 주차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신흥 국가에서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화로 인해서 보도나 항만이나 공항 활주로 같은 이제 아스팔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스팔트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런 한국 석유가 매출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 자체, 환경 자체는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석유가 이 아스팔트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이 되니까 한국 석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점이 있던 아스팔트 사업 말고도 이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리사이클링 사업이다라는 거죠. 이런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링 유기용제에 대한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리사이클링 유기공제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용제를 재생이나 정제 등을 거쳐가지고 이제 생산한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한국석유는 20년도 12월 달에 울산 화학단지 내에 시설 투자를 시작했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유기용제 리사이클링 증류 타워를 건설 완료해가지고 현재 PI 첨단 소재의 DMF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런 폴리이미드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30%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PI 첨단 소재의 한국 석유가 이런 DMF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DMF에 대한 더 많은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PI 첨단 소재에 대한 사업이 조금 더 활발해져야 되는데 이런 PI 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보통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23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이 살짝 좋지 않았더라도 24년도 부분은 이제 IT OLED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IT OLED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에 맞는 패널도 같이 많이 출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폴리 이미드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폴리 이미드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PI 첨단 소재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24년도에는 온디바이스 AI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에 맞는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요즘 반도체 같은 경우는 PCB보다는 F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유연한 FPCB를 만들기 위해서는 폴리이미드가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랑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같이 PI 첨단 소재가 조금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겠죠. 결국에 PI 첨단 소재가 이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된다라는 건 이 폴리이미드에 녹이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용매 중에 하나인 DMF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PI 첨단 소재의 DMF를 납품하고 있는 이제 한국 석유에 대한 매출액도 조금은 긍정적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석유의 리사이클링 유기용제는 이 시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향후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2차 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사이클링 유기용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주력 사업인 이 케미칼 부분과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더 나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석유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석유의 주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 이제 한국석유의 주가를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켜줬던 저점 부근은 이제 10,000원 부근이고, 이 10,000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지만 이 고점 부근인 20,000원 부근과 이런 17,000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면서 상승을 하나 했었지만은 지속적으로 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꼬리가 달렸을 때 복마감 부분을 보면은 한 14,000원 부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14,000원 부근들은 이제 조금 강한 매물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저항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14,000원과 이런 14,500원 부분들은 이제 매물대로 저항이 될 수 있어가지고 소폭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시나리오는 주봉상에서 얘가 확실하게 이런 14,500원 부근들을 깔끔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고, 이 부근을 잘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18,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상승하다가도 이제 이런 14,000원 부근들을 잘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10,000원 부근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한국석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석유화학은 아스팔트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지만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출해 가지고 현재 PI 첨단 소재의 유기용제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PI 첨단 소재에서 어떤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24년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 호황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용매를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한국 석유가 어떤 반사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도 그냥 급등보다는 조금 눌릴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현재는 관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한국 석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